안녕하십니까.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폴란드와 영국 등에 팔리는 수출형 K9이 우리 군이 보유한 K9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상하는 차이점은 데이터링크 같은 것이겠죠. 당연히 데이터링크는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려 했다면 별도로 주제로 다룰 이유도 없었죠. 수출용 K9이 우리 군이 보유한 국내용 K9과 다른 점은 바로 포신입니다. 기본적으로 폴란드에 공급되는 포신은 6호 장약 기준으로 기존 우리 군이 사용하는 포신이 견디는 수명이 1000발이라면 1500발을 견딥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죠. 우선 첫째로 크롬 도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보유하는 K9에도 약실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스위스에서 K9을 개발할 때 도입한 기술입니다. 약실 내에 크롬 도금을 하는 이유는 포를 발사하는 과정에서 장약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부식성이 강한 가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실을 내식성이 우수한 크롬 도금을 해서 약실이 상마되는 걸 방지했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 현대위아에서 자체적으로 약실만이 아닌 포신에 대한 크롬 도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수출형 포신에는 약실뿐만이 아니라 포신에도 크롬 도금을 하게 됩니다. 크롬 도금 자체가 경질성 물질이라 크롬 도금이 포탄과 포신의 마찰 저항을 줄여주고 그리고 장약에서 발사하는 부식성 가스로 인해서 약실뿐만 아니라 포신이 상마되는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포신의 수명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가변율 강선입니다. 솔직히 이 기술은 저격총 등에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자주포에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K9에는 52구경장 포신이 들어가고 여기에 48개의 강선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일정한 각도로 새겨진 상수형 강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는 발사할 때 발사한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포신이 약실과 만나는 부분에 가장 힘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포신과 약실이 만나는 부분에 강선의 강한 능력이 집중되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힘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강선의 마모가 다른 곳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수출형 K9에는 가변형 강선이 적용되게 되는데 일정한 각도로 새겨지는 강선을 상수형 강선이라고 합니다. 이 강선은 밀링 머신에 의해서 일정한 각도로 새겨지기 때문에 제조가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강선의 마모가 약실과 만나는 점에 집중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변형 강선은 바로 이 약실과 포신이 만나는 부분은 강선을 완만하게 파고 포신의 밖으로 진행될수록 강선의 각도를 천천히 더 급하게 파는 형식으로 강선의 회전율을 변화를 주게 됩니다. 이리하면 약실과 만나는 부분의 강선은 완만해서 포가 발사할 때 응력에 의한 마모가 덜하게 되죠. 실제로 저격총이나 이런 물건들도 바로 이 약실과 포신에 만나는 곳의 강선의 마모 정도로 총열의 수명을 정하기 때문에 이곳의 강선이 완만하게 파여서 마모가 덜하게 되면 포신 자체의 수명도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신은 이 두 가지 기술로 인해서 포신의 수명이 6호 장약 대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기존의 K9에 적용되던 포신보다 더 개량된 포신을 개발했고 그걸 바로 폴란드 등에 수출되는 K9에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새로운 포신을 적용하지 않고 수출형 모델에만 이 새로운 포신을 적용하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 K9들의 포신의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9의 포신의 수명은 6호 장약 기준으로는 1000발에 불과하지만 평소에 K9을 가지고 사격훈련을 할 때는 주로 2호 장약과 3호 장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장약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포신을 통해서 발사할 수 있는 탄의 숫자가 대폭 증가한다고 해요. 2호 장약과 3호 장약을 사용해서 발사하게 되면 포신의 수명은 8000발에서 10,000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보유한 K9의 포신의 수명은 아직도 충분히 남았기에 이번에 A2형으로 개량하면서도 포신만은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나 영국에 수출되는 수출형과 우리 군의 포신은 서로 다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발하는 K9A3 모델은 포신이 58구경장이고 이때는 새로운 포신이 필요해질 겁니다. 이때는 바로 크롬 도금과 가변형 강선이 국내용의 K9A3 자주포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이때는 포신을 바꾸어야 하니까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 포신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정말 씁쓸한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에 흑표 수출을 하려 하고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그로 인해서 자국의 콩스버그사의 RCWS를 우리가 도입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로템과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는 RCWS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 국내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심지어 수출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와 협약을 체결한 현대로템의 흑표전차의 RCWS뿐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심지어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흑표전차는 물론 K9 자주포의 RCWS도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의 RCWS를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폴란드는 지금 흑표전차와 K9 자주포의 많은 부분을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고 바로 한화와 로템에게 결정권을 이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만 충족한다면 거기에 어느 제품의 물건을 달지를 우리나라 업체의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흑표뿐만이 아니라 한화에서 수출하는 K9에도 바로 이 콩스버그사의 RCWS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폴란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런다는 건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현재 국내의 RCWS 사업도 노르웨이의 요구로 인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노르웨이가 흑표를 선택하게 되면 국내 수요의 RCWS는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의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심지어 수출형까지, 그것도 노르웨이 수출이 아닌 폴란드 수출형까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 제품을 단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출형 K9이 우리군이 보유한 내수형 K9과 다른 점입니다. 수출형은 새로 개발된 신형 포신이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군용은 아직 포신의 수명이 남아서 새로운 포신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형에도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RCWS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짧은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하자면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레드백 장갑차의 폴란드 수출이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레드백 장갑차의 폴란드 수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로 레드백 장갑차의 차대와 폴란드가 개발한 보르숙 장갑차의 포탑을 결합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아마 이 상태로 레드백이 폴란드에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아는 게 딱 이것뿐이라 별도로 발제할 만하지 않아서 이 영상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별도 주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